해상무역에 뛰어든 지 8년째 되던 828년, 장보고는 또 한 번 깜짝 놀랄 행보를 합니다. 바로 18년 전 떠나온 고향 신라로 돌아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신라로 돌아가요? 자, 이 장보고가 신라로 가겠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 장보고의 앞길을 턱턱 맞는 존재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바다의 무법자 해적들이었습니다. 당시 무역선이 오고 가는 동아시아 바다엔 해적들이 득실득실했거든요. 해적들 때문에 장보고는 갈수록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니, 장보고와 상인들이 무역선을 띄울 때마다 해적들이 배를 급습해서 무역품 약탈하니까 손해가 막심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당나라에서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장보고가 타국인 당나라에서 무력을 쓴다? 이것도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장보고는 마침내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배에 올라탄 장보고는 신라에 도착해서 바로 수도 경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당시 신라를 다스리던 제42대 왕 흥덕왕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이때 장보고는요, 머리를 굴려서 회심의 한마디를 던집니다. 동현 씨가 그 장보의 말을 읽어주십시오. 중국을 두루 다녀보니 우리나라 사람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부디 청에 진을 설치하여 적도들이 사람들을 중국으로 잡아갈 수 없게 하십시오. 자, 장보고는요, 당시 흥덕왕의 골칫거리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이때 신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다에 출몰하는 해적이었거든요. 당시 신라는요, 해상 군진 세력도 약해가지고 해적을 소탕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장보고는요, 그런 신라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해진을 세우는 것과 군사를 거느린 것을 허락하면 자신이 신라인들을 당나라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교수님, 장보고가 어떻게 보면 진짜 전략가네요. 왕 앞에서 전략을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장보고는 그 신라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신라 왕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실제 또 장보고 입장에서도 해적들을 소탕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제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무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흥덕왕 입장에선 신라에선 평민 신분인 장보고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돌한 제안을 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실제 장보고의 제안에 흥덕왕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인은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로 명하고 군사 1만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제수하노라. 신장보고 성심을 다하여 폐하의 명을 퍼뜨리겠나이다. 흥덕왕은 장보고의 청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당나라에서 무령군 소장을 지내고 적산 법화원을 세운 장보고를 신라가 몰랐을까요? 알죠. 그렇죠. 모를 리 없죠. 그렇죠. 충분히 이름이 알려졌겠죠. 그리고 해양 군사력이 약한 신라 왕실로서는 무령군에서 활약하고 바다 상황도 환희하는 장보고 충분히 쓸모있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흥덕왕은요, 아주 파격적인 혜택인 청해진의 대사 자리까지 내린 거죠. 와. 교수님, 청해진 대사가 어느 정도로 좀 위험 있는 자리였을까요? 네, 원래 신라의 직제에서는 대사라는 관직은 없습니다. 특히 골품제 속에서 평민인
장보고가 가질 수 있는 관직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라왕은 장보고에게 대사라는 특별한 관직을 마련한 것이죠. 그야말로 신라 왕실이 장보고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한 겁니다. 이로써 장보고는 일약 신라 조정의 유력 인사로 급부상합니다. 청해진 대사가 된 장보고는요, 자신이 구상한 청해진을 만들고요,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미리 생각해 놓은 입지로 향합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세우겠다고 한 청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어디지? 바로 신라 서남해안에 있는 장보고의 고향 완도였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장보고가 약간 고향이라서 자기가 그냥 고향으로 청해진을 선택한 게 아닌가요? 위치가 좋은 것 같은데요. 위치가 딱 보니까 중간에 딱 있어가지고 그런가요? 자, 지도를 보시면요, 완도가 지금 지리적으로 두 나라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이 청해진은요, 동아시아 삼각 무역 기지로서 완벽한 장소였던 겁니다. 장보고는요, 청해진에서 흙과 돌로 성을 쌓고요, 곳곳에 부두를 만듭니다. 수십 척의 배가 드나들 수 있게 한 거죠. 무역 항만 시설을 만든 겁니다. 와. 그리고 완도로 온 두 번째 이유. 삼면이 확 트인 섬이면 뭘 하기 좋을까요? 지켜보기 좋아요. 아, 그렇죠. 먼 바다로 나아가 해적선의 움직임을 감시하기가 용이했겠죠. 완도는 장보고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청해진이 설치된 이후 신라엔 이런 이야기가 퍼집니다. 바다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노비로 파는 사람이 없었다. 해결이 됐네요. 장보고 덕이네요. 그죠? 군사를 거느린 장보고는요, 출중한 실력을 발휘해서 황해 해적들을 몽땅 소탕한 거죠. 장보고 덕에 신라의 바다는 오랜만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장보고에게 아주 기분 좋은 일까지 생깁니다. 힘이 되는 든든한 친구가 청해진에 찾아온 겁니다. 누굴까요? 정년? 정년? 맞습니다. 바로 정년이었습니다. 장보고가 당나라 무령군을 나올 때 정년은 그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정년도 신라로 귀국하고 고향 완도로 온 겁니다. 당나라에서 무예로 장보고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정년까지 합세했으니까 장보고 어떻게 했어요? 든든하죠. 든든하죠. 친구가 또 왔는데. 자,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장보고는 구상한 계획을 쫙 펼칩니다. 무역을 그렇죠. 하겠다 했잖아요. 네, 무역입니다. 본격적으로 청해진을 무역 기지로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장보고는요, 신라인과 제당 신라인 등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서 대형 무역 선단을 조직해서 활발하게 삼각 무역을 펼칩니다. 장보고 선단은요, 더 멀리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요, 신기하고 희귀한 물건들을 가져와서 팔기도 합니다. 특히 돈 되는 거, 왕실과 귀족들이 혹할 만한 거, 뭐였을까? 바로 사치품. 오. 자, 그러면 장보고 선단에 배인 어떤 희귀하고 귀한 물건들이 실렸을까요? 9세기 세 나라에서 아주 핫한 주목을 받았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에? 새요? 새? 약간 색깔이 좀 화려하긴 하네요. 응, 멋있다. 그죠? 바로 비치모. 비치모는요,
바로 이 물총새의 털입니다. 자, 이걸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옷. 바로 당나라 왕실이나 귀족들은요, 비침으로 이 모자나 장신구를 만들었고요. 신라 귀족들은 목도리나 허리띠 이런 것들을 만들곤 했죠. 눈에 봐도 너무 예뻐요. 화려하고, 네, 화려하고. 좀 색깔이 다르죠. 그쵸? 자, 다음 물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빛. 아니, 빛이 너무 화려하다, 빛이. 그죠? 바로 대모 머리빗. 빛의 이 손잡이 부분을 좀 잘 보세요. 이 부분을 대모로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 미니 퀴즈. 대모. 대모가 무엇일까요? 대모? 네. 대모? 코끼리? 오답. 정답. 오, 거북이. 정답. 우와, 대박. 네, 바로 정확히 거북이 등껍질입니다. 네, 그 등껍질 느낌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NCT 에서 방과후에서 진짜 지금 전혀 방과후에서 없습니다. 알려준 거 아니에요? 저 수업에서 지금 나온 문제잖아요. 너무 잘 뭔가 맞추니까. 놀라시면서 뿌듯해 하시는데. 그렇게 장보고 선단이 확보한 사치품은요, 신라 귀족들이 모여 사는 수도 서라벌은 물론이고요, 부유한 세력들이 있는 지방에까지 쫙 깔립니다. 갖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도 나도 갖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막 서로 사려고 막 아우성이었겠죠. 장보고 선단의 물건들이 인기가 높아질수록 이 장보고의 명성과 입지는 점점 올라갔겠죠? 네, 장보고의 인기 하늘을 찌릅니다. 자,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장보고의 청해지는 날이 갈수록 성황을 이룹니다. 당나라와 일본을 향하는 장보고 선단의 무역선들은 바쁘게 청해진을 드나들었고요. 청해진은 단숨에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릅니다. 자, 그렇게 장보고가 명실공히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이끄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와. 교수님이 장보고가 사실 무역만 잘해가지고 유명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 중국 기록을 보면 장보고에 대해서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무역 상인인데 왜 저런 기록을 남겼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이익을 쫓아가는 것만 가지고 이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힘들죠. 결과적으로는 장보고의 의리, 신뢰, 정의감 이런 품성들이 당시 중국인들에게 돋보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라를 넘어 해외에서도 장보고라는 인물을 인정한 겁니다. 무역상으로서의 능력은 물론이고요, 인품까지 갖춘 장보고니까 당연히 장보고의 청해진은 번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